안녕하세요. 알파맘 아이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능, 검정고시,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 같은 범위가 아주 많은데 단기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벼락치기로 이런 시험들을 쳐야 되는 사람들이 보면 딱 좋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원래 공부를 잘했고 그러니까 시험 준비를 잘해온 사람은 안 봐도 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이제까지 열심히 놀았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시험 공부를 하려는 사람, 이런저런 형편상 단기간에 무조건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사람이 봐야 하는 영상입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머리를 밀고 공부만 하겠다는 사람은 꼭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1. 인강을 듣지 마라.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하는 강의를 듣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강은 시간을 먹는 하나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이게 이제 공부를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냥 인풋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공부라고 착각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공부할 시간이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죠. 지금 시험이 곧 눈앞에 있고 나는 지금 빨리빨리 공부를 해서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아주 느긋하게 인강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인강이라는 거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 부분을 다 이렇게 수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시험을 쳐야 되는 사람이고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2. 혼자 공부해라. 보통 공부하려고 하면은 나 혼자 하면은 작심삼일이고 잘 못해서 스터디 그룹을 만든다거나 막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사람이 만나다 보면은 차 한잔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뭐 얘기를 하게 되고 수다 떨고 노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근데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들은 혼자 공부해야 됩니다. 3. 기출문제부터 공부하기. 보통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과서 펴놓고 처음부터 1단원부터 아주 차근차근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많고 또 뭐 공부를 이제까지 열심히 해봤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재수생이다 아니면 지금 검정고시 치려고 자퇴를 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과서부터 공부하면 안 되고요. 자, 기출문제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수능 기출문제나 검정고시 기출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기출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소 5년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년치 기출문제에 대해서 정말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달달 외우라는 게 2번 문제답은 3번, 3번 문제답은 5번 이게 아니라 문제에 대한 답을 제대로 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완벽하게 하면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가망성이 정말 높아집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피에 이제 기출문제 보면은 정답도 있고요. 그리고 프린트도 가능하니까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공부를 한다거나 무슨 자격증 공부를 한다거나 뭐 세무사를 딴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기출문제를 어떻게든 구해서 기출문제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일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공부를 한다면은 당연히 수업 시간 수업 잘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필기도 잘해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거는 시험 범위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아주 정말 두꺼운 벽돌책 같은 걸 공부해서 시험을 쳐야 되는 그런 수험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두꺼운 책을 봐야 되는, 그것도 여러 권을 봐야 되는 이런 수험생 같은 경우는 보통 앞부분을 공부하고 나서 뒷부분을 공부하면 앞부분 다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5년씩, 6년씩 막 공시생, 장수생이 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도 다 계속 시험에 떨어지는 이유가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앞부분 공부하고 뒷부분 할 때 앞부분 까먹고 또 앞부분 하면 뒷부분 까먹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많은 시험 범위를 정말 몇 번씩 복습을 하려다 보니까 7년, 8년씩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본인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뒷바라지 하는 가족들도 정말 생활비도 너무 많이 들고 시험 공부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정말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아주 효율적으로 정말 쪽집게로 딱딱 필요한 부분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기출문제에서 더 많이 나올 빈도가 더 높습니다. 그만큼 나왔던 문제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왔던 시험 문제 다시 안 나와 라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죠. 원래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바꾸거나 약간 패턴을 바꾸거나 약간 응용을 해서 어쨌든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4번 오답 노트를 만들지 마라.
보통 뭐 그러니까 시험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답노트를 꼭 만들어라. 오답노트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시간 많은 학생들이 만드는 게 바로 오답노트입니다. 보통 오답노트라고 하면은 시험지를 잘라서 공책에다가 붙이고 내가 틀린 문제를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맞는 풀이 방법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약간 스크랩 하듯이 이렇게 만드는 게 오답노트인데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우리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죠.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답노트를 만들지 말고 내가 시험지를 갖고 와서 시험지에서 틀린 부분을 그 시험지 여백에다 대고 계속 푸세요. 풀고 또 그리고 틀린 것은 무조건 정답 맞춰보고 그냥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굳이 복사하고 자르고 풀칠하고 붙이고 이거는 정말 시간 낭비예요. 5번 공부 계획은 분량대로 짜라. 자, 이 공부 계획을 짤 때 보통 이제 아침에 공부하기 전에 계획을 짜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게 공부 시간표를 짤 때 이렇게 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뭐 시간 계획을 짤 때 9시부터 10시까지 수학, 그리고 10분 쉬고, 그 다음에 또 영어 50분 동안 공부하고 10분 쉬고 뭐 이렇게 짜시는데 이렇게 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시간대로 공부를 이렇게 계획을 짜면은 그냥 별 짓을 안 하고 뭐 그냥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이 다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공부하다 자꾸 시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아직 15분밖에 안 지났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시간만 따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 1번부터 뭐 한 10번까지 풀고 쉬겠다.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풀고 5분 쉬고 그리고 11번부터 20분까지 풀고 5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교재 같은 경우에 챕터 1을 다 하고 10분 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제 능력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분량으로 내가 공부할 분량만큼 이렇게 해야 되지 시간을 뭐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거는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자, 6번 공부 도중에 쉴 때는 자리 이동 금지. 물론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화장실을 갔다 오면 됩니다. 근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오늘 뭐 한 1시간 했어요. 그러면 이제 1시간 공부했으니까 10분 동안은 저 밖에 나가서 편의점에 가서 뭘 사 먹고 와야겠다. 뭐 이런다거나 아니면 요 앞에 있는 뭐 이렇게 뭐 오락실에 가서 오락 한 판만 하고 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공부하던 흐름이 다 깨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쉬면 안 되고요. 공부하던 도중에 10분 쉬거나 이럴 때는 그 자리에서 그냥 살짝 눈을 감고 있거나 앉아서 그런 식으로 쉬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는 도중에 정말 너무너무 잠이 쏟아져가지고 잠이 너무 와서 안 되겠다 싶은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보통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알람 시계 맞춰놓고 침대에 누워서 딱 10분만 자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절대 못 일어납니다. 10분 뒤에 알람 끄고 또 자요. 그리고 책상에다 엎드려서 자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엎드려서 1시간도 잘 수 있거든요. 손에 쥐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는 정말 너무너무 잠 올 때는 아주 불편하게 그냥 앉은 자세에서 그냥 고개 살짝 숙이고 그렇게 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딱 10분 자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정말 불편하게 자야지 정말 그 10분도 정말 단잠을 자거든요. 아주 꿀잠을 자요. 보통 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너무너무 잠 오다가 쉬는 시간 10분 딱 자고 그 다음 시간 수업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쉬는 시간 10분 잠이 정말 10분밖에 안 됐지만 정말 꿀잠을 자잖아요. 딱 그런 원리로 만약에 내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정말 잠이 온다 하면은 정말 앉은 자리에서 잠깐 이렇게 10분 이렇게 자야 되지 엎드려서 자도 절대 안 됩니다. 7번 최연소 합격 수기 최고 득점 합격 수기를 보기. 자, 이것은 약간 동기부여 차원에서 보는 건데요. 왜 최연소 합격 수기를 봐야 되냐면은 최연소란 말은 그만큼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시험에 합격했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공부를 아주 효율적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합격 수기를 보다 보면은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리고 최고 득점 합격 수기는 예를 들면 수능 같은 경우는 수능 만점자 그런 수능 만점자의 합격 수기를 보면서 만점자는 마음가짐을 이렇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했다. 그러니까 최연소 그러니까 최소 기간 단기간 그리고 최고 득점 가장 높은 점수를 합격한 사람 이 두 가지의 합격 수기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목차 보면서 공부하기. 자, 기출문제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기출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교과서나 이렇게 교재로 넘어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 교재나 이제 교과서를 볼 때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제 공부했는데 이 뒷부분부터 그냥 공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기 전에는 목차를 보셔야 돼요. 목차를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사다 하면 지금 이게 신라시대인지 고려시대인지 이걸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렇게 신라시대라는 걸 보고 그다음에 지금 공부할 부분을 딱 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만약에 임진왜란이다 하면 이 임진왜란이 신라시대에 있었던 건지 고려시대에 있었던 건지 조선시대에 있었던 건지 이걸 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굳이 따로 외우지 않더라도 항상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는 목차를 보고 지금 어느 부분을 공부한다라는 걸 체크하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9번 글씨 쓰면서 공부하지 마라. 자, 이 말은 글씨 자체를 아예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공부할 때 보면 연습장 펴놔놓고 빡빡하게, 그러니까 빡지라고 하죠. 빡빡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오늘 빡빡이 A4 용지 3장 앞뒤로 썼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되게 뿌듯해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인데 그냥 그건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글씨만 빡빡하게 쓰면서 그 공부하는 거는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손도 아프고요. 그리고 한 번 쓸 시간에 눈으로 공부를 하면 20번을 복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잘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주 급한 상황이죠. 그죠? 아주 느긋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빡빡하게 글씨만 쓰면서 외우고 공부하는 그런 식은 아주 비효율적이니까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글씨를 아주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 교재에 중요한 건 당연히 조금씩 필기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교재 여백에다가 조금씩 글씨 쓰는 걸 하되 빈 A4 용지나 이런 데다가 정말 빡빡하게 글 쓰면서 공부하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 반복, 복습, 저절로 암기됨. 자, 잘 안 외워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 단어가 정말 안 외워져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정말 빡빡하게 연습장에 그 단어를 100번씩 써가면서 반복을 해요. 근데 오늘 100번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늘 2번 보고 또 내일도 2번 보고 그 다음날도 2번 보고 50일 동안 2번씩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반복 복습이 더 중요한 거지 오늘 이거를 막 100번씩 20번씩 막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팔 아프게 써가지고 외우는 건 아주 비효율적이니까 모든 것은 반복하는 걸 위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니까 아까 이제 목차를 보면서 공부를 하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사 공부를 한다 하면은 목차를 보다 보면은 그 전에 공부했던 게 약간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목차 보면서도 복습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공부한다면 어제 공부했던 거를 슬쩍 이렇게 훑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또 반복 복습이 되거든요.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저 뒤에 가면은 예전에 했던 거 복습 시간이 점점 줄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 복습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 다음에 한 번 더 할 때는 점점 줄기 때문에 아주 단기간에 복습을 싹 훑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복습을 여러 번 하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쉽게 외울 수가 있거든요. 자, 11번 시험 칠 때는 쉬운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어려운 문제 풀기.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정말 잘못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게 모의고사 같은 거 칠 때 정말 어려운 문제가 딱 붙였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막 20분 동안 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험이 끝나요. 그리고 시험지 막 답안지 걷어가려고 하면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안 범하려면은 시험지 딱 받자마자 금방금방 딱 보자마자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걸 먼저 다 풀어놓으세요. 그리고 다 확실하게 아는 것을 이제 답안지 체크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풀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시험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자, 이런 방법은 보통 수학, 뭐 물리, 화학 이런 것처럼 이게 약간 이과 문제 같은 것들이 정말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풀고 쉬운 문제를 먼저 다 풀어라. 자, 12번 국어 영어 시험은 지문을 읽고 나서 문제를 풀지 말고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어라. 자,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수능 같은 경우에 국어 시험 같은 경우는 지문이 정말 깁니다.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지문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그 시간 내에 국어 시험을 다 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지문이 이 지문은 1번부터 5번까지 문제에 해당한다 하면 1번 문제를 읽고 2번 문제, 3번 문제, 5번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지문을 읽으세요. 그렇게 해야지 시간이 단축됩니다. 영어 시험도 마찬가지죠. 영어 시험도 지문이 상당히 길거든요. 수능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긴 지문을 다 읽으면서 한 개 한 개 독해하고 있다 보면은 하나 독해하고 나면은 시험 시간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이 문제가 주제를 찾는 것인지 뭐 어느 무슨 시간을 찾는 것인지 장소를 찾는 것인지를 다 읽어보고 뭘 묻는가를 알고 난 다음에 지문을 읽으면 지문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탁탁탁 체크하고 빨리빨리 읽게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어 지문에 철수는 뭐 만약에 서울에 가서 A라는 떡볶이 가게에서 매운 떡볶이를 500원 주고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쭉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철수가 먹은 떡볶이의 가격은 이렇게 나왔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이 떡볶이의 가격을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질문을 읽으면 뭐 철수가 어디 갖고 하는 건 대충 흘려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질문 읽는데 시간이 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시험 칠 때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아껴서 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3번 이미지 학습법. 자, 색깔 형광펜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재 같은 경우에 보통 하얀색 바탕의 종이에 까만색 글씨로만 써 있거든요. 이러면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잘 기억이 안 돼요. 그런데 똑같은 분류의 그런 것들은 같은 색깔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역사를 공부한다 하면은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라고 써 있는 거는 같은 색깔, 같은 뭐 보라색으로 색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뭐 구석기 시대에는 뗀석기를 사용하고 신석기 시대에는 만약에 뭐 간석기, 그러니까 갈았는 돌을 사용한다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건 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같은 부류는 같은 색깔로 아주 알록달록하게 교재를 만들어 버리면은 훨씬 암기도 잘 되고 기억이 오래 남게 됩니다. 아무래도 텍스트 같은 글보다는 그림 아니면 색깔, 모양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제 인식이 쉽게 되고 인지가 되는 것처럼 이미지 학습법으로 색깔 형광펜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14번 하루 3시간 자고 16시간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이 몇 달 안 남았다. 이래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 같으면 그런데 지금 내가 기초도 없고 이렇다. 그러면은 당연히 하루에 시간을 잠자는 시간을 가장 줄여야겠죠. 그러니까 3시간만 자고 나머지 16시간은 공부하고 또 나머지 시간이 또 있죠.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밥도 먹어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고 다른 어쨌든 생활 꼭 필요한 생활을 해야 되겠죠. 자,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면은 아무래도 잠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되게 잠이 오고 비몽사몽간에는 뭘 하면 되냐면은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날 했던 공부의 복습법입니다. 그러니까 전날 했던 거를 복습을 할 때는 비몽사몽간에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이제 복습을 하다가 이제 잠이 깨면은 오늘의 새로운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자, 15번. 일주일에 6일은 공부, 하루는 놀기. 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죠. 쉬는 시간에 자리를 이탈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뭐 좀 공부를 뭐 한 몇 시간 했어요. 한 2시간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한 10분 쉰다 할 때 10분 동안 쉬기 위해서 뭐 편의점을 간다거나 오락실을 간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도대체 이게 인간의 삶이냐. 암만 몇 달 동안 공부를 한다 해도 이렇게는 살기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경우에 자,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날로 정해놓습니다. 암만 내가 재수생이고 아니면 자퇴를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정말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공부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6일은 공부하고 1일은 노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그 1일 노는 날 오락실도 가고 PC방도 가고 유튜브도 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운동 경기 같은 거 뭐 월드컵이라든가 내가 꼭 봐야 되는 거 이런 것도 보고 영화도 보고 싶으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원래 공부하려고 공부를 한 3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3시간 했으니까 뭐 머리를 식힐 겸 뭐 잠깐 카페에 가서 뭐 차 한잔 마시고 오자 이래가지고 카페 가서 수다 떨다 보면은 3시간 가버리고 아니면 영화관에서 영화 한 개만 딱 보고 공부해야지 해가지고 영화를 보러 가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을 공부하고 딱 노는 하루에 그날에 영화도 보고 놀기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내가 이 공부에 탄력이 붙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6일 공부하고 하루 놀려고 해도 그 하루가 아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16번 시험 막바지에 요점 정리 인강이나 요약본 교재를 사지 말 것. 자, 이것은 뭐냐면 내가 원래 공부하던 것에 이렇게 막 형광펜으로 막 색칠하던 자기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벌써 몇 달 동안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나한테 체화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리한 내 요약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요약했던 거, 예를 들어서 뭐 인강 유명 강사가 요약했던 거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출판사에서 요약본을 해가지고 무슨 교재를 판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새로 공부하게 되면 새로 이렇게 이 세팅 자체가 다 새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치기 한 달 전에 갑자기 뭐 요약했는 뭐 요약 뭐 인강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학원에서 내주는 요약분 이런 거 프린트물 이걸 따라 볼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내가 보던 교재 보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이제까지 형광펜으로 색깔 알록달록하게 칠해놨던 거 그런 것들을 훑어보는 게 훨씬 더 복습하는 데 시간이 적게 들고요. 더 잘 외워지고 또 반복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입니다. 자, 공부는 왕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 공부는 왕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쪽집게 강사라는 게 있고 시험 벼락치기라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가장 짧은 시간에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걸 습득을 해가지고 그 방법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기출 문제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정말 겪어봤던 게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민수기 같은 걸 시험 친다 하면은 그 성경을 읽는데 처음에 그냥 성경을 읽고 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읽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해에는 이 성경 퀴즈 대회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문제를 몇 개를 뽑아준 거예요. 문제를 100문제를 뽑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00문제 답이 뭐 1번 답은 몇 장 몇 절에서 나오고 이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을 읽기 전에 그 문제를 먼저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답을 다 찾아가지고 다 풀었어요.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니까 아, 이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이 여기 나오는구나. 이게 탁탁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자격증 시험을 본다거나 뭐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거나 이렇게 정말 시험 범위가 너무너무 많은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는 그냥 교재를 1단원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는 정말 맨날 집합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를 먼저 보세요. 기출문제를. 시험 나왔던 기출문제를 보고 나서 거기다가 기출문제 답을 다 달아놓고 대충 눈으로 훑으세요. 특히 암기 과목은 정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학은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된다고 치지만서도 암기 과목은 그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쫙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하고 나서 교재를 보게 되면은 정말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들이 더 눈에 쏙쏙 들어오고 더 암기가 잘 되고 집중도 잘 되고 이해도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정말 범위가 너무너무 많은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기출문제를 보는 게 왕도입니다. 왕도요. 자, 이번 영상은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 라는 책, 그러니까 이윤규 변호사가 쓴 책을 많이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참고로 이윤규 변호사는 9개월 만에 사법고시를 합격하신 분입니다. 보통 사법고시 같은 경우는 빨라야 3, 4년씩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막 10년씩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